H4SiO4.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H2CO3 탄산. 그러니까 요거는 요게 SI가 실리콘이니까 Q라 그래요. 요거는 그냥 산이라 그래요. 그럼 규산. 그죠? 네. 그리고 요 산이란 말에는 산소가 들어가기도 하고, 콜 색깔이에요. 수소가 들어가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같이 해볼까요? 이거 탄산이 되죠? 그러면 탄산이요. 자, 그 다음에 H2SO4. 네. 요걸 황산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H3PO4. 요걸 인산이라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요건 H 하나 들어가요. HNO3. 요걸 질산이라고 해요. 자, 5개죠. 5개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건 다 액체예요, 액체. 액체였고,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는 염산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조금 걔를 달리해요. 산인데 굉장히 강한 산이에요. pH2인데 적어줄게요. pH의 데피니션이 어떻게 되느냐면 마이너스 로그 양성자 농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빨리 해줄게요. 자, 물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바게스에 물이 있다면, 여기 가장 중요해요. 물이 있다면 0도씨 1기압 때 어떻게 되냐면, 무수하게 많은 물 분자가 있을 때, 이 물 분자를 쓰면, 잠깐만, 잘 보이나? 이거 너무, 이걸 H2O라고 해요. 나중에 그거 찍어 올리면 돼요. 그래서 H 이렇게 적으면 돼요. 자, 빨리 할게요. 이렇게 된 요 팔을 뭐라 그러냐면 하면, 요거 실제로 요걸 공유계라고 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우리 따라서요. 요거만 하면 딱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요거 수소 원자고, 요 전자인데, 요게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요. 수소가 있고, 수소가 전자 하나를 갖고 와요.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요거에 가운데다 조금 일로 잘 안 보이니까 테이블을 치우고 요렇게 그려보세요. 요게 전자요. 요게 전자예요. 근데 요렇게 쓰면 여기 그렇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이걸 누가 처음 기호를 만들 때,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공부할 때 일단 따라서요. 요거는 전자인데 요 H는 일반적으로 원자를 말하는데 뒤에 보면 알 거예요. 요렇게 적으면 산소를 적어보면 산소는 그래서 요 말이 요 전자가 하나 있는데 수소가 전자를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H 플러스 쓰는 거예요. 뒤에 보여줄게요. 그럼 산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산소는 O잖아요. O를 이렇게 집어넣고 O는 세외각 전자가 2개예요. 작용할 수 있는 전자가. 그래서 마이너스 1하는 전자 2개인데 그럼 이렇게 적어보세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한 거예요. 색깔을 바꿔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수소가 물로 될 때 전자 하나를 내놓고 산소는 전자 2개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가 2개 들어오니까는 요쪽 수소 전자 하나 내고 요 산소가 요쪽에 전자 하나 내고 요쪽에 전자 하나 낸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요. 이게 함께 갖는다는 거예요. 주식이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내가 10,000원 내고 수소가 10,000원 내고 산소가 10,000원 내고 요쪽도 요 수소가 10,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전자 2개잖아요. 요 전자 2개를 화학자에서 나누는 거 얻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생명의 물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분해가 돼요. 요게 물 분자 하나잖아요. 그래서 물 분자가 1000만 개 있으면 영도실 대학에 한 개가 이렇게 분해돼야 돼요. 분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찍어줄게요. 내가 점선을 찍어줄게요. 그리고 아는데 이것도 쓰려고 그래요.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다 맞추기가. 이걸 써야 되고 또 이걸 안 하면 또 이걸 다시 써야 되고. 그래서 우리 그 홈페이지 오면 좀에는 그 오페라 만행기를 갖고 와요 사람들이.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요것만 일단 따라오세요. 반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요 쪼개지는 거가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 물분자가 1000만 개 중에 하나가 쪼개져요. 근데 그게 적은 숫자를 보면 안 돼요. 물분자가 1조보다 많아요. 그 중에 1000만 개 중에 하나가 깨지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쪼개지나 잘 보세요. 그래서 이 결혼식이 그 이혼을 하게 돼요. 공유 분해되는데 어떻게 분해되느냐 하면 이렇게 분해돼요. 딱 요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적어보세요. 그대로 적어보면 여기에 H는 그대로 나가는데 이렇게 나갈 때 자기가 결혼 그러니까 그 뭐죠? 두 중년 그러니까 결혼하는데 나도 아들 한 명 있고 저 여자도 아들 한 명 있게 했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헤어질 때 여자가 자기 아들을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됐죠? 딱 그겁니다. 이제 명해졌죠? 그렇게 해야 생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요 빨간 게 자기 아들이잖아. 수소에 자기 아들인데 안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안 데리고 가니까 수소가 그 자체로 있을 때는 중성인데 마이너스인 아들을 안 데리고 나가니까 이거는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양성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적는 거예요. 요거 하나를 내가 거의 뭐 가까운 사람들 모르면 가르쳐도 그거 자꾸 헷갈려 하더라고. 근데 이게 요거 헷갈리면 모든 생물학 화학 다 못해요. 요렇게 때 플러스를 안 적는데 요렇게 했을 때 요 플러스가 요걸 수소 양이온이라고 그래요. 됐죠? 플러스가 양이온. 수소 양이온이 바로 뭐라 그랬죠? 수소 양이온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그거 헷갈리면 모든 학문을 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나한테 중요해. 해봤더니 이게 헷갈려갖고 사실은 여러분들 대충 뭐 이쪽 그러니까 대충 아는 같은데 실제로 탁 물어보면 응용을 못해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남았는 거는 뭡니까? 남았는 걸 그려주면 이혼을 했으니까 O가 있고 자 요렇게 있고 요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요 간단한 걸 안 가르쳐줘갖고 모든 사람이 30년 40년 헷갈려요. O가 있고 그 다음 요 수소가 버리고 간 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의 수소는 말짱하게 그대로 결혼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쪽의 수소는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 누가 뭔 거래요? 이렇게 간단한 걸 다 헷갈리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암기를 불러오고 왜 우리 교육이 이렇게 된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내가 하나도 조정한 거 없잖아요. 됐어요? 근데 요게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1000만 분의 1이니까 10의 7성분의 1 물분자 중에 한 개가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게 다르게 쓰면 10의 마이너스 7성이잖아요. 그럼 요렇게 되는 상태가 양성자가 비율로 물 1000만 개 중에 하나가 요렇게 양성자 하나를 냈잖아요. 됐죠? 그러면 요 데피니션에 pH 대표를 써봤어요. 요게 농도란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값 대신 10의 마이너스 7을 넣으면 돼요. 됐죠?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노브 10이잖아요. 그러면 이 노브 없어지면 마이너스 7이 톡 나오잖아요. 됐죠? 요 마이너스 7이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지잖아요. 그러면 뭐죠? 플러스 7이 되죠? 이게 바로 중성물이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와, 뭐 얼굴들이 그냥 긴가민가 같은.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14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나? pH가 가장 높은 게 아까 14잖아요. 14에서 1까지가 있잖아요. 14는 어떻게 나왔나 하면 자, 보세요. 그러면 요 OH가 나와 있잖아요.
자,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 이 OH가 전기가 뭘까? 맞춰보세요. 마이너스이죠. 자, 이거는 안 봐도 알아요. 왜 알았냐면 물이 전기 중성이죠. 근데 분리됐는데 한쪽이 플러스 1이죠. 그럼 무조건 묻지 말아야 돼요. 이게 논리학입니다. 보고 하면 안 돼요. 보지 않아도 답이 나와야 돼요. 이게 그래 아리스토텔레스의 위대한 거예요. 이게 몇 단계는 여러분들 그거 뭐 너 뻔한 걸 왜 그렇게 힘줘요? 아니요. 이게 세 단계로 붙이면 여러분 아는 모든 미분 방식까지 다 이걸 풀어줘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 공부해보고 진짜 A는 A다 이거 하나면 모든 학문이 끝난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2년 전에 제가 이 강의를 15년째 했는데 입자물리학까지 들어갔는데 입자물리학의 일반 상대성으로 입자물리학 전체를 A는 A다라고 다 풀어줬어요. 아인슈타인이 11년 동안 했던 중력장 방정식도 A다 A로 다 풀어줘요. 나도 놀랐어요. 그거가 우리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 30시간 강의했는 게 15년째 매년 하는 강의를 30년, 15년쯤 되니까네. 그래서 작년도에 이걸 내가 어떻게 힌트를 했냐면 박계비라는 그 유튜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대학 교수 같은데 나는 그 유튜브를 보고 내가 혼자 물리학을 15년 했는 중에 한 1년 공부했는 걸 그냥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15년 동안 강의했던 모든 걸 A는 A다 하나로 다 풀어준 거예요. 그걸 내가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모르고 있는 거는 뭘 모르고 있느냐 하면 모든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걸 깨부수지 않게는 어떤 학문도 할 수 없습니다. 저한테 물으면 가장 단순한 사람이 학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머리가 좋아서 학문을 못해요. 가장 단순해야 돼요. 그걸 끝까지 밀어붙이면 일반 상대성이 또 A는 A다로 다 풀려집니다. 오케이, 좀 짚어봤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죠? 그러면 요 OH가 있는 걸 알칼리라 그래요. 많은 걸. 그럼 자, 오케이, 됐어. 그럼 요것도 그러면 농도가 얼마예요? 자, 이제 어려집니다. 요거는 10의 물 분자 1000만 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됐죠. 물 분자 1000만 개 중에 하나의 물 분자가 쪼개졌으니까 양성자도 1000만 분의 1 생겼고 야도 1000만 분의 처음에 같은 숫자가 생겼죠. 그럼 야도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이죠. 됐죠?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14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14가 나온 거예요. 대략 그 정도 됐어요. 자, 근데 이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짜개는 게 왜 생명에 쪼개지느냐면 잘 들으세요. 세포 속에는 T셀 사이클을 돌리면 T셀 사이클 그 스테레산, 아이소스테레산, 알파케토글루타레이트, 그 다음에 숙신 코엔자밀, 숙신에이트, 푸말레이트, 말레이트, 옥살로아세테이트 다 돌리면 한 바퀴 돌리면 양성자가 4개 생겨요. 무조건 생기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바로 그걸 양성자를 빼내주지 않으면 바로 식초가 되고요. 양성자가 많은 게 산성이에요. 됐죠? 산성의 데피니션이 가장 정확한 데피니션이 이거잖아요. 양성자가 많아지면 어쨌든 이게 많아지면 이 숫자가 이게 줄어들어요. 해보세요, 여러분들. 꼭 본인들이 해보세요. 그래서 위산이 pH 2가 되는 거예요. 코카콜라 정도요. pH 2 정도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고 싶냐면, 자, 요렇게 쪼개주는 게 왜 생명이냐 하면 세포 속에 양성자 형태로 벅득벅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양성자가 식초로 만드는데 나쁜 영향을 끼쳤는데 이 양성자를 퍼내는 과정이 미토콘드리아 매트릭스에서 인터 막강 공원을 퍼내는 과정에서 양성자 농도가 세포 안하고 세포 바깥 그 미토콘드리아 너무 빨리 해줄게. 자, 요거는 워낙 중에 그려줄게. 자, 세포를 사각형 그리면 자, 이쪽에 핵이 있고 여기 항상 그린 그림이 있잖아요. 이쪽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많이 두 개예요. 그래서 T셀 사이클은 요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원래 요 안에서 돌아가는데 한 번 돌리면 양성자가 4개 생겨요. 그러면 놔두면 퍼내지 않으면 이 속이 식초가 되버려요. 초산이 되버려요. 그래서 생명체가 스탑해버려요. 그러면 이 양성자를 열로 퍼내는 거예요. 막강공을 퍼내는 거예요. 됐죠? 이 농도가 이 안쪽 농도의 1000배가 돼요. 1000배가 되는 이걸 갖고 여기다가 ATP 합성 요소가 붙었고 열로 들어갔고 뭐냐면 ADP에서 ATP로 만들어져 갖고 이 ATP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에너지 소스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뒤집으면 양성자가 있어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양성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이야기해 줄게요. 자, 두 번째 물이 분해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이 어떻게 분해되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자기 아들 데리고 가버려요. 이혼할 때. 자기 아들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면, 자, 해보세요. 데리고 가면, 이렇게 가서 다시 이혼해버려요. 그러면, 자, 안 적을게요. 이렇게 데리고 간 요게 바로 수소 원자가 되죠. 그러면, 요 남았는 게 전기가 뭐가 될까요? 전하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제로요? 제로죠. 이게 정답, 제로요. 그러면, 이렇게 띠내고란 걸 그려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O하고, 점 하나하고, 요쪽에 수소는 그대로고, 요렇게 된데, 잘 보세요. 요거 하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는 까만 점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요 전자는 쌍을 안 이루고 있죠.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를 뭐라 그러냐 하면, 이게 라디칼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죠? 네. 이게 라디칼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노화나 이런 그 뿌리가 뭐냐면 이 라디칼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는 항상 전자 하나를 또 훔쳐와갖고 쌍을 이루려 해요. 오케이, 그게 핵심입니다. 쌍을 안 이루면 야가 불안해갖고 무조건 전자 하나 훔쳐와갖고 쌍을 이루려 해요. 그런데 어디서 훔쳐오느냐 하면 주변에 있는 분자에서 훔쳐오는데, 주변의 분자가 가장 그 전자가 많은 분자가 뭐냐면 DNA예요. 맞아요. DNA도 왜 전자가 많은가? DNA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DNA에서 전자를 훔쳐와요. 자, 거시적으로 전자가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또 잊어버렸다. 접착제. 그럼 접착제를 빼내버리면 그 분자 구조는 어떻게 돼요? 깨지죠. 얼그러져 버리죠. 분해돼 버리죠. DNA가 쪼개져 버려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전체하면 노화가 되는데, 이게 급격하게 일어나면 곧장 암이 돼버려요. 다 알 거예요. 얼굴 있는 사람들. DNA가 얼그러지면, 돌연변이. 그때 왜 암이 되는지 빨리 할게요. DNA가 얼그러지면 단백질을 만들어도 불량품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게 쌓이면 암이 되는 거예요. 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쪼개지는 현상이 있느냐? 그러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경우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지는 거는 자연 상태에서 그걸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생명체가 진화할 수 없어요. 딱 극단적인 경우에 일어난다고요. 그게 뭐냐면 원자폭탄. 됐나요? 방사선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방사선은 핵에서 나오잖아요. 핵에서 나오기 때문에 방사선은 뭘 하냐? 알파, 베타, 감마선을 방사선이라고 해요. 알파선은 이야기했죠.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로 되어 있죠. 네, 끝났어요. 그건 입자예요. 베타선은 전자 자체예요. 전자가 총알처럼 나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하나의 이렇게 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선, 레이라고 그래요. 감마선은 뭐냐면 이거 그냥 빛이요. 빛 중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빛이요.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큰 거예요. 혹시 의학에서는 감마 나이프라고 이야기하죠. 최신 장비입니다. 감마 나이프 이야기 그거요. 자, 근데 요 세 가지는 다른 걸 기억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는 다 어디서 왔냐면 따라서 핵에서 온 거예요. 그럼 무조건 적었어요. 핵은 기본적으로 온도로 10만 도 이상입니다. 됐죠? 그럼 끝나요. 핵은 무조건 10만 도 이상이에요. 그럼 야들은 온도로 10만 도 이상이에요. 다 존재 온도로 바꾸면 됐나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이게 메가 일렉트론 볼트 오도기 때문에 10만 도도 넘어요. 그게 100만 도 오도예요. 됐어요? 그래서 핵에서 나오는 게 왜 이 물을 이렇게 짜게는가? 온도가 다 100만 도 오도기 때문에 그래요. 됐나요? 뭐가? 이때는 이렇게 자르는 게 원자폭탄이 터지면 방사선이 있으면 이 세 가지가 트리오로 다 같이 나와요. 됐나요? 그럼 야들이 특히 무서운 게 베타선도 다 무서워요. 이거 다 알잖아. 알파가 얼마 종이 한 장을 맞고 해서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야들이 요 에너지가 온도로 치면 거의 100만 도 정도 되니까 물을 요렇게 아주 힘들게 특별하게 쪼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쪼개면 요렇게 생기는 요 분자를 하이드록실 라디칼이라고 해요. 요 분자는 그 10억분의 1초 만에 주변에 있는 전자를 훔쳐와요. 그러면 누구가 전자가 많으냐? 주변에 DNA가 전자가 많아요. 가를 먼저 훔쳐와요. 특히 이게 중요한 게 미토콘드리아 내에서는 그 DNA가 플라스마 형태로 원형 DNA가 있어요. 그 원형 DNA에서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 20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데 이 만드는 단백질이 불량품이 생겨버려요. 됐죠? 그러면 그쪽에서 미토콘드리아 20종류 만든 단백질은 곧장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박혀갖고 우리 호흡을 하는 중요한 일렉트론 트랜스퍼 체인의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에너지를 잘못 만들어내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내막 안에 있는 단백질 중에 중요한 단백질이 사포론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얘들은 우리가 만드는 단백질 잘 들어요. 30%는 불량품입니다. 가만히해도 불량품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더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불량품이 만들어지는데 DNA에서 새가 처음부터 다시 만들면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네. 조금 우겨진 자동차는 예,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망치로 두드려 갖고 펴내는 거예요. 그렇게 펴는 단백질을 사포론 단백질이라고 그래요. 사포론이란 말은 그 프랑스 말인데 그 귀족 자녀가 그 사교육에 데뷔할 때 그 옆에서 도와주는 경험 많은 아줌마요. 그래서 모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발주고 사포론 단백질이 많아요. 다시 하겠게요. 여러분 노화를 간단히 끝내줄게요. 노화는 뭐냐면 그래서 이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원자 폭탄 아니라도 간혹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물에 쪼개지면 두 가지다. 처음에 이렇게 쪼개지는 거. 이렇게 쪼개지는 걸 라이프 생명이라고 해요. 이렇게 쪼개지는 걸 노화와 죽음이라고 해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요거는 방사선하고 주로 많이 관계 있어요. 오케이, 자 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물에 대해서 됐죠. 앞으로 다 헷갈리죠? 시간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자, 요거에 대해서 요약해 드릴게요. 요거가 우리 5분 학습 탐사에 많이 관련되고 스키함지도 봤으니까요. 자, 이거는 왜 생겼는가부터 내가 밝혀줄게요. 이거는 바로 H2O하고 CO2가 결합해 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H2O는 빗물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CO2는 지구의 대기입니다. 대기에 400ppm 정도밖에 없는데 여기 결합해봤어요. 그 다음에 결합하면 H2CO3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나머지도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됐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적어둘게요. H2CO3는 곧장 두 배가 돼요. 이게 빗물이니까 빗물이 강물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와중에 굉장히 짧은 시간 내로 야가 H 플러스하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CO H 플러스하고 HCO3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다 더해보세요. 전기 제로죠. 전기 제로만 하면 모든 문제가 풀려요. 이 간단한 걸 선생들이 교수들이 강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네. 무조건 눈에 보이는 것이 전기 제로가 돼요. 그럼 이렇게 분해도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HCO3 마이너스가 마지막에 전자 양성자 하나까지 토해내요. 그러면 H 플러스하고 CO3 마이너스 2가 되어 있는 거야. 요 자체가 마이너스 하나가 있잖아요. 요거 더해보세요. 요 하나고 요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이 되죠. 좌변, 우변은 전하, 중하가 돼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됐죠? 이게 대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결정적 지식은 뭐냐 하면 이 물이 해가고 탄산이 되는 요거하고 요거의 세 개의 비율입니다. 이게 결정적 지식이에요. 요게 많으면 탄산이요. 산성에 가깝고 물에서 요게 많으면 중성으로 가요. 요거 두 개가 많으면 좀 복잡한데 요거 두 개가 많으면 알칼리 쪽으로 가요. 간단히. 요 중성이 요거는 중성 쪽인데 요걸로 가면 알칼리 쪽으로 가요. 예. 요거는 중화시계는 물질이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의 인체 내에서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인체 내뿐만 아니라 바닷물 속에, 강물 속에 요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면 요게 1%예요. 요게 9%예요. 요게 얼마냐면 이게 90%예요. 오메사이드스. 예. 요 비율이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탄산이 어떤 형태로 있느냐 하면 90%가 요 형태로 있어요. 요걸 중탄산이라고 해요. 요게 여러분들 위산 역류가 되면 그 약국에서 주는 약이 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또 뭐 어마어마하게 이 뒤에 10시간쯤 인체 생명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탄산이 이산화탄소가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요 물질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물질이 자 모든 가정에서 항상 여기 양성자가 생겨요. 됐죠? 이 양성자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마이크로하게 자 따랐어요. 인체의 산성화. 그 다음에 토양의 산성화. 해양의 산성화. 다 동일합니다. 그 시스템에 양성자 농도가 많아지는 겁니다. 다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자 이제부터 이제 이거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한 반쯤 왔는데 그러면 최종 3 여기다 바닥으로 흘러가면 곧장 요 상태로 많이 있고 요 상태로 있다가 이렇게 바뀌는데 최종 요 상태가 된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CO3 이가가 어떤 물질을 만들려면 플러스 이가가 오면 되죠. 자, 지금부터 간단히 해줄게요. 이걸 많이 분해하면 양성자가 다 빠져요. 자, 양성자 보세요. 요수 빠져나고 요수 빠져나고 요수 빠져나고 요수 빠져나고 요수 빠져나고 요거만 하면 돼요. 그럼 양성자가 빠져나가면 남은 물질은 다 뭐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죠. 그거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야가 전기 중성으로 달라요. 항상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요거에 마이너스를 중화시키는 요게 신부라면 신랑이 다 누구냐면 신랑이 잘 들었어요. 딱 4명 플러스 2명밖에 없어요. 그 간단한 걸 몰라갖고 생명이고 광물이고 지구를 이해를 못하는 게 사람들이. 자, 다시 한번. 왜 그러면 한꺼번에 6명이라 안 하고 4명 플러스 2명이라 하느냐. 그 신랑 분들이 특징이 좀 달라서 그래요. 첫 번째 4명을 부르는 게 알칼리 금속이라 불러요. 간단히 금속 양이온이라 불러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나, 마, 칼, 카. 이걸 여러분들이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식물학을 할 때, 암석을 할 때, 해양학을 할 때, 예, 인체 생략을 할 때 똑같습니다. 남학할까. 그래서 내가 만든 말입니다. 이걸 20년 강의하면서 내가 봤을 때 이게 너무 특이한 거예요. 너무나 유니크한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강의할 수가 남학할까, 남학할까. 우리 회원들은 다 할 거예요. 남학할까, 남학할까 하면 돼요. 그리고 남학할까라는 총각들하고 마이너스 처녀들이 결혼하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게 지구고 바다고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남학할까 이 4개 하고 2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조금 미묘해지는 거예요. 그 2개가 뭐냐면 무조건 플러스 금속인데 바로 FE가 들어가는 거예요. FE는 일단 이가로 들어가고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알루미늄이 들어가요. 알루미늄이 상가로 들어가요. 요 6개 하고 잘 들으세요. 간단히 끝내줄게요. 요 6개 하고 완전히 전 지구적인 결혼식이 일어나요. 이 6명의 총각하고 여기에 상대되는 처녀는 여기에 5개 산성에서 그 어느 집안에서 나오느냐면 어느 집안에서 나오냐면 이 집안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규산을 잘 몰라요. 다른 거는 중고등학교 들었는데 규산은 잘 몰라요. 이 집안에서 나와요. 이 집안이 갈라지면 자 이게 4개 빠져나오면 야는 어떻게 돼요? 야는 바로 이렇게 적습니다. 지금 SiO 이렇게 하고 요것도 전기량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원칙이 뭐냐 하면 요거다 또 적어줄게요. 이거 하나 빠졌는데 알아야 되는 게 실리콘은 플러스 4라는 거예요. 카본도 플러스 4라는 거예요. 요거 추가하면 돼요. 자 그러면 해보세요. 산소는 마이너스 2 알죠?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4 8이죠. 요거 마이너스 8이죠. 요거 얼마예요? 플러스 4죠. 그럼 다 합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요거다 마이너스 4를 적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플러스 4가 와야 되죠. 자 그러면 신랑의 그 그룹이 여기 6개 신랑 그룹이 있죠. 그럼 6개 신랑 그룹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플러스 4만 해갖고 결혼식 올려주면 돼요.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종류도 다 있어요. 이래 간단한 걸. 이래 간단한 걸. 자 그러면 물론 또 이렇게 서로 눈이 더 잘 맞는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해주면 야가 가장 좋아하는 그룹이 누구냐 하면 자 여기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2가 여기서 맥시멈이 이렇게 플러스 3하고 뭐 요 공간이 맞는 게 딱 2개예요. 2 남자를 좋아해요. 마그네슘하고 철을 좋아해요. 따라서 이 6개 중에 원칙적으로 다 되는데 눈이 맞은 거는 야하고 눈이 맞은 거는 먼저 야하고 마그네슘하고 철이 눈이 맞아. 그럼 적어보세요. 그러면 Mg 몇 개 와야 돼요? Mg는 얼마예요? 2잖아. Mg 2개 오면 플러스 4가 되죠. 그래서 Mg2SiO4
또 철이 올 수 있죠. 철이 이가니까는 Fe2SiO4. 요거 두 개로 된 광물을 감남한 지구 표면을 걷게 되면 가장 많은 거예요. 파란 색깔. 그래서 올리바인이라고 해요. 됐죠? 자, 그럼 요걸 해볼게요. 자, 요걸 하면 요까지 왔잖아. 요까지 다 됐죠. 동일한 겁니다. 요까지 됐잖아. 그러면 CO3 이가하고 결혼식 해보세요. 자, 이거는 인기가 너무 좋아갖고 신랑들이 주기율표 몇 명 있느냐? 주기율표 얼쭉 반이 신랑분으로 났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러니까 그 중에 최고로 궁합 맞는 게 칼슘이에요. 마그네슘도 잘 맞아요. 그래서 저 보면 여기다가 자, 칼슘 오면 요거 없어지죠. 이랬나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석회암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오면 줘보세요. 마그네슘 이가니까 MgCO3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얘들도. 그러면 이거하고 두 개를 적당히 섞으면 그걸 시멘트라고 해요. 됐죠? 자, 뭐든지 해볼게요. 자,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다시 정리해 줄게요. 자, 다시 이제 정리하면,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거만 쓰면 돼요. 먼저 암기 할 거 딴 거 없어요. 다시 해볼게요. H4SiO4 그 다음에 H2CO3 그 다음에 H2SO4 H3PO4 HNO3 요거만 암기하시면 비료, 암석, 생명 다 이제 찾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세 개의 결혼식. 자, 전부 다 이온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다 야들이 빠져나가죠? 야들이 다 빠져나가게 해보세요. 다 빠져나가게 하면 SiO4하고 요렇게 하고 마이너스 4 적어주면 돼요. 요렇게 빠져나가면 CO3하고 마이너스 2 적어주면 돼요. 요렇게 빠져나가면 SO4하고 마이너스 2 적어주면 돼요. 요거 빠져나가면 PO4하고 3 마이너스 적어주면 돼요. 됐죠? 또 기계. 그 다음에 NO3 적고 요거 마이너스 1 적으면 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랑들 불러와요. 신랑들. 신랑들 6명. 자, 신랑 6명, 금속 양이온. 자, 나, 마, 칼, 카. 자, 전기가 얼마인가? 그러니까 모든 게 전기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네 가지 힘밖에 없고, 생명은 99%가 전자기 상호작용입니다. 아시죠? 그거만 다 끝나요. 그럼 남아칼카? 자, 플러스 1, 플러스 2, 2 플러스,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1, 이거 2 플러스. 숫자를 먼저 적습니다. 이거 내가 책 쓰다가 숫자 뒤에 적다가 그거 홀치는데 몇 페이지가 들어있어갖고 거의 하루가 걸렸는데 다 홀친다고. 숫자를 먼저 적습니다. 국제 관례로. 요 쌩쌩한 남자 4명, 그리고 요것도 그 부분에 있는 알미늄 3가, 철 2가. 이거의 세계적 결혼식입니다. 자, 여기에 이 6개의 남자하고 이 5개의 여자 그룹이 결혼하는 걸 암석이라고 해요. 광물이라고 해요. 됐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세계적 결혼식은 이 집안에서 일어나요.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게, 자, 뭐든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자, 한번 해볼게요. 했잖아요. 그러면 할게요. Fe2SiO4. 자, 그러면 여러분 해보세요. 만약에 요 그룹이 요게 3일 경우도 있어요. 자, 해볼게요. 요런 경우도 있어요. SiO3를 해보세요. 계산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6이고 이게 4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2를 적어줘야 돼요. 그럼 요게 기본 여자라면 남자는 뭐가 오면 되죠? 이가 오면 되니까요. 후보자가 누구죠? 야하고 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철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잘 들었어요. 이렇게 될 때는 바로 Fe2 하나 보면 되죠. 따라오시면 FeSiO3 그 다음에 MgSiO3 요거는 Mg2SiO4.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게
1500종류나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SiO4가 무조건 마이너스 4인데 여기에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FE 오고 FE 하나 오고 MG 하나 와도 되죠. 요거 마이너스죠. 근데 요거를 FE 1.5고 여기 MG가 0.5 와도 되죠. 이걸 1.75고 이거 0.3 와도 되죠. 그러면 숫자가 기하급수 늘겠죠. 그런 의미로서 요 결혼식은 비슷한 게 1500까지 된다. 그래서 자 결론 이야기할게요. 요렇게 돼갖고 요렇게 만들어진 요 강물을 올리바인, 요 강물을 파이로젠, 이걸 피석이라 그래요. 됐죠? 기사분들이 뭐든지 만들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요렇게 되면은 규소하고 산소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규산. 됐죠? 규산인데 요거에서 수소가 빠져나가고 금속 양이온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런 형태를 염이라 그래요. 그걸 솔트라 그래요. 그 말의 기원은 뭐냐면 자 소금이 어디서 왔냐면 염산이 HCl이잖아요. 염산을 무조건 수소는 이온을 하라 그래요. 야가 이온을 하면 H 플러스를 이온하면 Cl-가 됐죠. 그러면 바닷물 속에 가장 많은 이 6명의 총각들 중에 바닷물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두 번째가 칼슘이에요. 가장 많은 게 나트륨이잖아. 나트륨이 달랑 이 염소를 낚아채버려요. 그래서 나트륨이 달랑 낚아채버려요. 그러면 수소 바꾸면 NaCl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소금이라 그래요. 오마이사이즈. 됐나요? 이걸 옛날 한자로 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염이란 말이 영어로 베이스라는 말을 쓰는데 염이란 말이 뭐냐면 이런 형태로 다시 말하면 양성자가 이온하고 그 자리를 금속 양이온이 들어와갖고 만들어지는 모든 화합물을 염이라 그래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있는 게 소금이란 솔트의 염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염이란 말이 생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소금인데 그러면 소금이 바로 뭐다? 강물이라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얼음도 강물입니다. 내가 아이슬란드에서 나레이션 했잖아요. 그거 보고 막 무릎을 친 사람 많더라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놀랐다고. 얼음이 강물인지 돌덩어리 같은 강물인지 처음 알았다면서 막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 보편적인 거. 됐죠? 무슨 말 하냐면 이제 됐어요. 자, 거의 마무리됐어요. 마무리해줄게요. 자, 이제 상명하면 돼요. 자, 이제 다 염이죠. 뭐 염이란 말을 하셔야 돼요. 다 소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요 경우에는 NaCl이라는 소금이고 염이고 요 경우도 양성자가 빠져나가고 요거에 금속 양이온이 왔잖아요. 요 6명이 왔잖아. 요 경우도 야 빠져나가고 요 6명 중에 갖다 붙여갖고 광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그 광물 이름을 자 따랐어요. 규산 요거 바꾸고 하니까 소금이 됐죠. 염 규산염 광물 이게 몇 종류나 1500종류가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야 빠져나가고 요 H 대신 이 남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된 강물을 요걸 뭐죠? 탄산염 강물. 요거는 이제 알겠죠? 이거는 황산염 강물. 요거는 인산염 강물. 요거는 질산염 강물. 됐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게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게 규산염 강물은 그래서 뭘 만드느냐면 지구를 만들어요. 호모사이러스. 멘털층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SiO2가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규산염 강물이에요. 규산염 강물인데 양 자체로 전기 중성이기 때문에 생기자마자 지구상에 가장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됐죠. 요거에서 양성자 4개가 빠져나가고 요거 기본 엘리먼트인데 상황에 따라서 여기 말다. 그럼 저걸 장습을 이야기해요. 장습 이야기할게요. 빨리 이야기 드릴게요. 자, 뒤에 문 좀 열고 공기 좀 순환시키면 좋아요. 기본은 SiO4 요렇게 해갖고 요거다가 집어넣어가 요게 SiO2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인데
합쳐갖고 전원을 만드는 요 경우를 뭐라 하냐면 감남암. 그 다음에 SiO3에 이가를 해갖고 요거다 집어넣어갖고 규산염 강물을 만드는 걸 휘석. 요까지 따랐죠? 자, 지금부터 조금만 우리 버팁시다. 그런데 요까지 스토리가 끝났는데 그 다음에 장석이 나와요. 장석은 어떠냐면 요거에 실리콘을 하나 치환해요. 근데 실리콘이 요거 하나잖아요. 근데 실리콘 요거에다 점수를 곱해주면 돼요. 2나 4를 곱해주면 자, 그럼 어떻게 되면 2를 곱해주면 SiO2가 되잖아요. 여기다가 4를 곱해줘 보세요. 그럼 전기 중性Si4OH이 되잖아요. 됐죠? 요게 기본 요소예요. 장석을 이야기할 때. 그런데 어텐션 요것서 요 Si라는 실리콘하고 원자 크기가 비슷한 게 알루미늄이에요. 그 다음에 야는 플러스 4고 요 빠졌네. 요거에 독립적으로 요거에 하나의 엘리먼트 금속 양이온이 아닌데 이 전체 이야기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Si라는 걸 이어줘야 돼요. 야가 4 플러스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요거하고 해갖고 7개만 암기하시면 암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4,500개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이쪽에 안 넣는다면 이거는 실리콘은 금속이 아니잖아요. 됐죠? 야들은 다 금속이잖아요. 근데 야는 금속이 아니니까 다른 떼내는 거예요. 금속이 아니니까 돌덩어리예요. 규소예요. 그래서 어텐션 장석은 Si4O8을 기본으로 해갖고 요 Si 4개를 하나의 알루미늄으로 치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써보세요. Al, Si 하나 빠졌으니까 3이 되고 O는 8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다 왔어요. 이거 전기량 계산해 보세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암기해야 되는 게 요거예요. 요 붙은 전기량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하면 빨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요 상태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에 7가지 하고 결혼식을 올려보라. 실리콘 빼고 요 6가지 하고 결혼식을 올려보라는 거예요. 자, 다음 장. 여기서 줄게요. 결혼식 올릴게요. 올려줄게요. 끝내줄게요. 자, 요게 AL, SI3, O8의 세계적 결혼식에 참가하는 남자들은 가장 궁합이 맞는 게 첫 번째 일가가 오면 맞겠죠. 그래서 먼저 일가가 오는 게 요 K가 먼저 와요. 그래서 요 앞에다가 K를 적어주면 전기 제로가 되죠. 요걸 오늘 아침에 첫 이야기할 때는 이게 거의 뭐 정장석, K장석. 왜 정장석이라냐면 영어로 오소 클라스. 클라스는 쪼개진다. 오소는 수직이다. 이 결정은 딱 베이스를 가면 수직으로 딱 쪼개져요. 그래서 요거는 색깔은 주황색. 어디든지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산에 가면 없어요. 바위 아무데도 없어요. 서울에 가야 있어요. 이런 빌딩에 있어요. 자, 두 번째 결혼식. 요거에다가 이번에는 뭘 열 수 있냐면 나트륨을 열 수 있죠. 일간에 요 플러스이고 요거 마이너스가 제거됐죠. 요걸 뭐라 그러냐면 나트륨을 한자로 조라 그래요. 조장석. 예. 자, 요거만 먼저 이해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요거에다가 나트륨, 칼륨 말고 칼슘이 오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슘이 지구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칼슘이 되는 거예요. 야, 나도 결혼식 시켜줘. 근데 칼슘이 들어오면 이 구조로 갖고는 안 되잖아. 왜? 뭐 하나 모자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실리콘이 3개니까 하나 더 알루미늄을 치환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AL 그대로 적었어요. AL, SI2. 요 AL 하나 더 AL2, SI2가 되죠. AL2, SI2, O8 적어보세요. 정확히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됐죠? 그러면 칼슘이 얼씬 나오고 와요. 이게 지구상에 가장 많은 겁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 회장석. 칼슘을 한자로 회라고 해요. 핵가루 해치를 한다죠. 그게 전부 다 칼슘 성분을 한자로 회라고 불러요. 핵가루 회. 그 다음 달에 있으니까 월장석. 달 표면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면서 산에 봤던 뭐 약간 희뿌옇고 먼지 가루 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 들죠. 그거의 거의 50%가
사상석입니다. 야합니다. 됐죠? 네. 자,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간 얼마 지났어? 5분 내로. 자, 버티세요. 다 왔어요. 그래서 지구를 만드는 거는 귀산염 강물. 그 다음에 요 탄산염 강물은 요거하고 궁합이 가장 잘 맞는 게 칼슘이라고 그랬죠. 그걸 석회암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가장 궁합이 맞는 거, 요거도 칼슘이요. 칼슘 2개 하면 궁합이 맞는 거. 요걸 뭐라 그러냐면 황산칼슘. 요게 바로 석고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석고가 지구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중해가 마르면 거의 아마 한 10m 정도 생길 거예요. 예를 들면 어마어마하게 석고가 많습니다. 근데 사막 지방에만 남아요. 왜냐하면 석고는 물을 보면 녹아버려요. 흘러내려요. 예. 그래서 사막 지방의 지형을 보면 뭔가 뭐 흘러내린 느낌이 들면 그 속에 석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몽골 고비 사막에서 봤고 칠레 아타카마에서 석고 봐. 그 동영상 봤나요? 입에서 봤나요? 내가 그 석고라는 걸 증명해 보였잖아요. 물병을 갖고 페트병을 갖고 석고 딱 하고 손바닥 올려놔놓고 물을 부었잖아요. 사막 한가운데서. 하니까 전부 다 가루가 돼갖고 죽이 되고 있잖아요. 석고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 오는 온대 지방에는 석고를 볼 수 없는 이유가 다 빗물에 녹아갖고 흘러가버린 거예요. 사막에만 1억 년 정도 보관이 돼요. 오케이. 그게 석고고. 자, 그 다음 인산. 이거 중요해집니다. 특히 선생님이 되게 중요해서 여기에 누구하고 궁합하면 대부분 칼슘하고 최고 잘 맞아요. 여기 칼슘 오는 걸 그 유명한 인산칼슘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 인산칼슘을 맞춰보면 요게 애매해요. 안 맞잖아. 이게 마이너스 3이잖아. 이게 플러스 2잖아. 틀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요게 플러스 2잖아요. 플러스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뜨세요? 요걸 맞추기 위해서 한 맞춰보세요. 굉장히 애매해요. 요 2가 플러스고 요 마이너스 1이 돼버렸잖아요. 마이너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여기다 나트륨 넣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때는 분자식을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 돼요. 2를 곱해주면 요거 2개 되고 요거 2개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보세요. 요거 2개 되면 요게 마이너스 6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6을 맞춰주려고 요걸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요걸 3을 내주면 되죠. 됐죠. 9.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 어려워요. 자, 이걸 만약에 5로 이어주면 9까지 하지 맙시다. 요것을 맞춰주는 과정에서 한 계산해 보세요. 요거 맞춰주는 과정에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요. 염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되죠. 플로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약에 플로르라는 거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에나멜질이 바로 이 플로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충치 안 되려면 플로르가 들어간 치약을 쓴다고 하잖아요. 그 원리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요거는 바로 요거는 생명입니다. 왜 생명을 이야기해 줄게요. 요렇게 돼갖고 요게 분해되면 PO4 상가 마이너스가 있죠. 야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DNA 이중나선 요렇게 된 이빨이 있잖아요. 이게 32억 개.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팀이 32억 개. 이쪽에 32억 개요. 우리 염색체 속에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이 64억 개 있어요. 그런데 attention, 요게 전부 다 분리되어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이게 항상 요렇게 T자로 되어 있어요. 이빨이. 요게 아데닌, 요게 구아닌, 요게 시토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연결해야 DNA 나선이 돼요. 연결할 때 이 모든 걸 어디 갔나? 자, 이쪽에. 선생님. 자, 빨리 적게. H3 PO4가 왜 생명인가 증명해 줄게요. 이게 분해되면 PO4 3가가 나와요. 됐죠? 그런데 자, 우리가 DNA를 그릴 때 이중나선 해갖고 이렇게 뭐 허리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게 다 잘못됐다는 거. 이렇게 그려서 망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DNA는 또 디지털이에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라는 4개의 연기로 된 거예요. 그러면 DNA를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이게 32억 개예요. 한 가닥에. 그러면 이게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에요. 근데 이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짜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악교표로 있어야 돼요. 악교표는 무조건 전자가 있어야 된다 했죠.
그 전자가 여기에 마이너스 3개나 있잖아요. 야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야가 요 사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전부 다 PO3 뭐야? PO3 2가, 여기 4가도 있고 2가도 있고, 이게 내 책에 생명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PO3 2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3가지를 내가 2페이지에 걸쳐서 이게 생각하기 위해서 어떻게 들어가는가 다 밝혀놨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연결되면 이게 몇 개 들어가요? 한 줄에만 32억 개 이 분자가 들어가야 돼요. 놀랍죠? 이 분자가 없으면 자, 하나의 세포에서 딸 세포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딸 세포로 만들 때 이 DNA가 완전히 복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번 할 때 이게 중간에 64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인산염 강물이 이게 오지 않으면 서해안 낮쪽에도 굶어 죽어요. 세포가 분열이 안 돼요. 그래서 5월달, 6월달 저 서해안에 가뭄이 들면 갯벌에 바지락이 다 죽어요. 왜 죽느냐? 열어보면 빈 껍질만 있는 거 있죠. 그게 왜 일어났냐 하면 강물을 타고 인산염이 들어오지 않으면 DNA를 두 벌로 못 만들겠다 하면 딸 세포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통통해지지 않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야기해 줄게요. 이중날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밑에도 하나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 이쪽에서도 다 이쪽에 다 수소계랑 아니 이쪽에 다 PO3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PO3 됐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거 PO3가 있으면 생명 활동이 스탑하겠네요. 그래서 PO3는 생명이에요. DNA 때문에. 자 그럼 마무리 하면서 말해줄게요. 요거 두 개가 항상 살짝 붙어 있어요. 완전히 붙은 게 이렇게 떨어져 갖고 있는데 안 떨어져요. 근데 온도를 70도로 올리면 여기 분리돼요. 요걸 PCR이라고 해요. 이거 갖고 노벨상 받았어요. 70도 되면 떨어지고 70도가 낮아지면 붙어요.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DNA가 이렇게 잘 이렇게 딸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질문, 붙었다 떨어졌다. 저 뭐요? 이 스카치 테이프 같이 붙였다 떨어졌다 쿨하게 탈착할 수 있는 이 결합이 뭐냐? 그게 바로 수소결합이에요. 예. 요거 사이에 붙었는 게 아니고 요거 사이에 수소결합 이야기 드릴게요. 요거에 만약에 산소 원자가 있으면 요거에 질소 원자가 있거나 요거에 산소 원자가 있는데 요 수소 원자가 거의 수 나노미터 거의 가깝게 일직선으로 있으면 요거에 그 원자의 전자의 전하 분포에 바이브레이션이 돼갖고 딱 붙는 건 아닌데 살짝은 땡겨요. 수틀리면 놔버려요. 살짝 그 다음 수틀리면 놔버려요. 그래서 생명은 적당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결합이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열로 가는 절대서 열로 가는 결합은 다 강한 결합이에요. 이거 공유 결합이에요. 요 결합은 수소 결합이에요. 그래서 광물을 만드는 거는 공유 결합하고 이온 결합이에요. 그거는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의 본질은 수소 결합이에요. 또 하나 정리해 줄까요? 자, 20m 되는 수압 부담나무가 있어요. 뿌리에서 20m까지 물이 올라가고 여기 이파리에 깔갖고 여기서 강압성에 물분의 0 강압성까지 물을 공급해줘야 돼요. 그러면 뿌리에서부터 20m까지 나무 꼭대기까지 물이 어떤 식으로 가는 줄 알아요? 이게 분자식으로 갑니다. 분자로 갑니다. 우리가 보니까 물이 뭐 수돗물처럼 각각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거 보면 생명을 경악해요. 수소 물 분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요거에 끝에 H2니까 수소가 있잖아요. 그럼 요쪽에 산소가 노출되어 갖고 요렇게 수소가 들어서 요 수소하고 요 산소가 살짝 당겨요. 물 분자 상태에서 요게 거실 20m까지 연결돼요. 뿌리에서 기공까지 물 분자가 일렬로 나아가 분자 상태로 안 끊어지고 오마이사이즈 안 끊어지고 일렬로 그렇다고 손을 잡는 것도 아니에요.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걸 수소결합이라. 수소결합으로 팍 가면 잎의 기공에서 물 분자 하나가 평 하고 대기 중을 방출하면 요 뿌리에서 한 분자가 탁 갖다 붙어주는 거예요. 오마이갓 오마이사이즈
생명은 전부 다 분자로 가야 돼요. 그리고 분자에서 모든 게 물 H2O가 어떻게 짜갈려지는가 이거에서 모든 게 결판이 나요. 그래서 짜갈려지는 게 H 플러스 OH 마이너스로 쪼개지는 걸 생명이라고 해요. 반대로 야가 이혼할 때 자기 아들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쪽도 어떻게 되느냐면 OH가 돼갖고 야도 뻘쭘하게 자기 아들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야는 수술해갖고 그냥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데 야는 되게 한강하게 되면 요거에 자 이제 알겠잖아. 산소잖아요. 산소는 항상 전자 두 개가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쌍으로 전자가 없는 상태를 나디칼이라 해요. 특히 산소에서. 그 나디칼은 항상 산소 하나, 전자 하나를 훔쳐오려고 그걸 뜻귀신이 들렸어. 경상으로 말로. 어디 전자가 있나? 그래갖고 야가 수명이 10억분의 1초인데 10억분의 1초 만에 뻑치게 해요. 이거 책이나 뻑치기 강도라 그래요. 뒤에 가서 그냥 턱 펴갖고 핸드백 도망가는 거예요. 바로 이 활성산소가 그 역할을 해요. 근데 쫙 누가 핸드폰을 들고 가야 돼요. 핸드폰이 전자예요. 옆에 그래 전자만 있으면 훔쳐가요. 10억분의 1초 만에. 근데 전자 가장 많은 게 DNA. 자, 전자가 왜 DNA가 많으냐면 여기 들어갔던 게 다 보여요. PO3E가잖아요. 3가. 여기 전자 덩어리요. 여기서 막 땡기는 거. 이게 악유표로 들어갔잖아. 약 땡기면 DNA가 나눠져야 돼요. 이걸 노화라 그래요. 자, 됐죠? 됐죠? 수고했습니다.